이제 첫 번째 경기. 네,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라스팔마스. 자, 우선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지금 이제 밀리탕이랑 이제 카라발료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지금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좀 복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던 비니시우스인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결장을 했고, 아무래도 좀 이번 경기에서는 그때보다는 더 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결장자 노트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전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3대1 패배를 하면서 이제 현재 지금 시즌 첫 패를 지금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지게 되면서 연승도 지금 끊겼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제 연달아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잘 살려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 약간 지금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그라나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리그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이 퇴장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 막판에 극장골을 넣으면서 이제 승리를 장식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는 좀 환기시킨 그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자,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팀 다 뭐 전반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팀이긴 하지만 좀 상대적으로 라스팔마스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 면에서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홈이다 보니까 주도권을 이제 당연히 좀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상대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굉장히 길 만큼 굉장히 좀 경기를 좀 지배하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라스팔마스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생각보다 길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경기 양상이 흘러갈 것으로 보이고, 우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그라나다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현재 이제 리그 내에서 수비가 가장 안 좋은 그런 그라나다 상대로 이제 공격 기회를 별로 못 만들면서 여전히 지금 라스팔마스의 공격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공격에서 기대감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득점력까지 생각을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이제 라스팔마스가 좀 더 공격에서 만약에 무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고려 사항이긴 한데, 현재 제 라스팔마스의 공격력이 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여전까지 고려를 해서는 저는 네,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 볼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건 레알 마드리드 승. 네, 뭐 핸디로는 한번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라스팔마스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지로나. 자, 우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부터 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라요 경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선수들의 몸이 많이 무거운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로 누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선수들의 그런 몸놀림이 가볍진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졌고, 하지만 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괜찮은 좀 성적을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직전 경기에서 나름 좀 만회하는 그런 결과를 만든 그런 비알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거의 뭐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패스도 굉장히 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그리고 연계 플레이가 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패턴을 좀 선보이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좀 좋은 그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좀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공격 전개가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정과는 달리 홈에서는 좀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그런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비아레알이 최근 지로나 상대로 전승을 거둘 정도로 지금 상성상 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현재 지금 유로파 리그까지 좀 포함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좀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지금 부담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뭐 피로 누적 같은 것도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지로나의 그런 최상의 폼을 고려했을 때 좀 비아레알이 홈에서 좀 더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성상 지금 뭐 지로나한테 강하긴 했지만 최근 폼만 봤을 때는 지금 지로나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저는 지로나 사이드 볼게요. 이거는 지로나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할 거면은 저는 무승부.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성상 지금 비아레알이 계속해서 지로나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역배승보다는 만약에 이제 프렌 쪽 사이드 본다면은 고배당으로 좀 무승부 도전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 오버까지 같이 볼게요. 지로나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이제 소시에다드. 자, 우선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알메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괜찮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챔스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린 경기였긴 했어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대0 좀 대승을 거둔 거는 발렌시아가 좀 굉장히 잘해서 거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점유율 자체는 좀 소시에다드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좀 소시에다드가 좀 더 어느 정도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상관없이 좀 쉽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시에다드가 원정 경기라고 해도 발렌시아한테 좀 쉽게 주도권을 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개그라님 반갑습니다.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일단은 그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이제 조합본이랑 추천표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되실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전송이 안 됐다 하시면은 저한테 다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네, 자 아무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시에다드가 최근 좀 홈 원정 상관없이 좀 쉽게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전반적으로 좀 소시에다드가 주도권을 쉽게 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최근 양 팀 다 어느 정도 침투 플레이가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투 위주로 좀 공격을 전개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발렌시아가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이제 최근 5경기 1승 4무를 기록하면서 이제 최근 이제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뭐 이제 발렌시아가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나름 강한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다만 지금 뭐 이제 현재 전력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평균적인 경기력 역시 지금 소시에다드가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좀 상성과 그런 홈에서의 이점만 보고 발렌시아를 가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소시에다드 사이드 볼게요. 네, 레알 소시에다드 프랜승. 네.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네, 저득점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 소시에다드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경기를 할 때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요거는 저득점 양상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바오 대 헤타페.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핵심 선수인 지금 니코 윌리엄스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안정된 수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수 밸런스가 좀 좋은 그런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이제 4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금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지금 득점력이 물이 오르면서 좋은 공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좀 연계 플레이가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그런 오프 더블 움직임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이런 요소들을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약간 좀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활력을 좀 띠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 약간 이 경기에서 가장 좀 크게 보는 거는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차이라고 봐요. 일단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홈에서 일단 경기력도 좋고, 그리고 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지금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좋지가 못하죠. 그리고 특히 지금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홈에서 좀 빌바오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봅니다. 물론 뭐 이제 이 두 팀의 그런 최근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둘 만큼 지금 종처럼 좀 승부가 나진 않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 헤타페보다는 홈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끌고 있는 빌바오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요거는 빌바오 승. 네.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 2.5 기준 내 오버 볼게요. 네. 2.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이제 라리가 매치가 다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 칼리아리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결장자가 없긴 하지만 핵심 공격수인 즉 라파둘라를 포함해 기존 선수들 몇몇이 지금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 라파둘라의 그런 공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핵심 공격수가 지금 없다 보니까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결사가 아무래도 지금 없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득점에서도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지금 누수를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 아직 출전을 못하고 있는 그 어느 정도 주전 미드필더인 그런 베나사이레 정도가 지금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그 외에는 뭐 큰 결장자는 없는 그런 AC 밀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아직까지 지금 승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5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한 골밖에 못 넣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저조한 저조한 지금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혀가 좀 약간 꼬였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공격 전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핵심 공격수인 라파둘라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마무리를 지어줄 그런 공격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골 결정력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 뭐 승리가 없이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이런 약간 좀 하락세인 그런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밀란이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밀란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나 좀 침투가 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식의 좀 공격 패턴을 통해서 칼리아리의 수비를 좀 공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하지만 지금 약간 밀란도 지금 득점 사이클이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공격에서 좀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다가 인터 밀란한테 이제 대패를 당한 이후로 확 약간 좀 분위기도 많이 꺾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공격에서의 그런 흐름도 지금 많이 좋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계속해서 뭐 무득점을 거두거나 아니면 좀 힘들게 뭐 한 골씩 넣으면서 지금 꾸역승을 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종종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라고 해도 AC 밀란 그래도 사이드를 내보긴 합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이제 AC 밀란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까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AC 밀란도 득점 사이클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햄무까지 같이 보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2.5 기준은 저득점 라인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 밀란 승,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 가져가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베로나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스카마카가 지금 결장 중인 아탈란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무 2패로 지금 초반과 다르게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포함 지금 2연승 중으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좀 최근 경기의 그런 분위기만 봤을 때는 베로나는 좀 하락세고, 그리고 반면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분위기 전력 모두 지금 아탈란타가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패로 이제 아탈란타가 베로나 상대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만 아무래도 여기서는 한 가지 좀 많이 껄끄러운 게 있죠. 왜냐하면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네, 현재 지금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그리고 이제 홈과 비교했을 때 좀 경기력 편차가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그런 아탈란타는 아직까지 지금 크게 믿음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정에서 이제 아탈란타는 몇 경기를 더 봐야 좀 더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안 좋아도 지금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원정에 비해 지금 홈에서는 많이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양 팀의 좀 차이를 봤을 때는 베로나가 좀 더 이점을 가져갈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유로파 리그 경기까지 좀 소화를 하며 좀 최근 좀 3, 4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금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베로나에 비해 좀 어느 정도 피로 누적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기에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게 이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 사이드, 베로나 프랜스 쪽을 보고, 이것도 한번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이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 프랜스의 무승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이제 토리노 경기. 자, 우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몬차 상대로 이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에 이제 페널티킥을 통해 이제 넣은 득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그런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의 약간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고,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지금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좀 수비만 많이 좋은 편이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공격도 살아나면서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전반적으로 좀 최근 경기력이 좀 많이 물이 오른 그런 지금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볼 점유율을 좀 비슷하게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공격 흐름이 지금 크게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 위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가긴 하지만 토리노가 좀 최근 좀 침투에 대한 그런 수비 대처가 좋다 보니 라치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답답한 공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토리노가 원정이라고 해도 뭐 최근 분위기나 경기력 모두 지금 뭐 토리노가 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이제 최근 라치오가 토리노 상대로는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좀 상성에서도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토리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토리노 프랜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으로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아무래도 이제 토리노가 좀 더 유리한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라치오랑 이제 토리노의 경기가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사솔로.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르나우토비치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르나우토비치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에서는 좀 핵심 공격수였긴 했지만
인터밀란에서는 좀 서브로 지금 기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결장자 누수라고는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르나우토비치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지금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엠폴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전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공수 조화가 좋아요, 인터밀란이. 네, 공격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비도 되게 좀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지금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면서는 이제 홈에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현재 지금 홈에서는 연승 중입니다. 네. 자, 다만 지금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2연패로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은 그다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편차가 좀 다소 있는 사솔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이제 홈 지금 원정 상관없이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공격이 많이 매섭죠. 네. 그리고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4경기 지금 원정에서 멀티 실점을 할 만큼 좀 수비에서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원정에서도 자주 보이고 있는 그런 사솔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솔로가 이제 공격 전개를 할 때 좀 라인을 올려서 좀 한 번에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인터밀란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공격이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좀 인터밀란의 그런 역습으로 인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솔로 입장에서는 만약 공격에서도 이제 막히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좀 홈에서 인터밀란이 연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인터밀란 승. 네, 그리고 요건 핸디로는 한번 마이너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사솔로가 좀 원정에서 좀 실점을 하면은 좀 한없이 좀 실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점을 고려했을 때는 한번 핸디로는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터밀란 승, 마인 승에 이제 3.5 기준 오버.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미국 축구 2경기까지 마저 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외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미국 축구 경기, 필라델피아 대 이제 댈러스. 자, 우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카란자가 결장 의심인 상황이긴 해요. 물론 뭐 이제 아침이 돼서 지금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출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요 점은 지금 고려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LAFC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현재 3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좀 패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좀 최근 패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치만 봤을 때는 댈러스가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댈러스가 좀 더 우세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대신 공격에 좀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점유율에서는 좀 댈러스가 우세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주도권은 필라델피아가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홈에서의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거의 모든 경기를 다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좀 댈러스 상대로는 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좀 평균적으로 이제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도 이제 최근 공격이 많이 살아나면서 특히 좀 침투 플레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지금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현재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가 9위이긴 하지만 2위인 지금 LAFC와 승점이 6점 차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순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역시 이제 이번 경기 이기면은 지금 이제 정규리그 2위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지금 동기부여가 좀 굉장히 클만한 경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이제 동기부여가 그런 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에서 다소 좀 기복이 있는 댈러스보다는 그래도 홈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필라델피아 사이드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필라델피아 승. 네, 그리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건 다득점 사이드.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토 번호까지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72번 승. 그 다음에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173번 무.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5 기준 오바는 174번 팩.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 이제 정규 리그가 거의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순위권 경쟁하는 팀들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자, 어쨌든 이렇게 필라델피아랑 이제 댈러스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콜로라도랑 이제 밴쿠버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라도 대 이제 밴쿠버. 자, 우선 이제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패를 지금 타고 있으면서 좀 하락세를 지금 겪고 있지만 최근 공격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지금 득점력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콜로라도의 공격이 뭐 엄청 좋아졌다기보다는 이전에 계속해서 좀 무득점을 하면서 골 가뭄에 시달렸을 때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나아졌다. 네, 이 정도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휴스턴과 이제 솔트레이크 상대로 연달아 지금 패배를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가 꺾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양 팀 다 최근 좀 하락세인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력이 어느 정도 살아났다고 해도 여전히 제 롱볼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공격에서는 많이 투박한 면이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콜로라도가 뭐 수비도 뭐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홈이라고 해도 근데 좀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의 콜로라도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좀 믿으면 안 가는 그런 팀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고, 자, 물론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지금 하락세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런 경기력이나 짜임새는 지금 밴쿠버가 더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콜로라도 상대로 이기면은 지금 2위 경쟁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하위인 그런 콜로라도보다 동기부여 면에서도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이런 요소들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밴쿠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밴쿠버 승. 네,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도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네, 오바. 네, 다득점 양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밴쿠버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187번 팩. 그리고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188번 무.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바 같은 경우에는 189번 팩.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일 아침 에이스 MLS 두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해봤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뭐 축구 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우선 이제 리그컵 경기죠. 네. 첼시 대 브라이튼. 네, 요거는 네, 브라이튼 프랜슨.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네,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A에서의 그런 한 경기. 이제 엠폴리 대 이제 살레르니타나. 네, 요거는 이제 살레르니타나 프랜슨. 네, 그리고 요거 또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그 다음에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네, 호벤 대 이제 고아헤드. 네, 요거는 뭐 호벤 승. 네, 또 1마인스까지 같이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3.5 기준은 네,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벤테 대 이제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지금 비테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투벤테 승 사이드 보고, 네,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